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FTX 사태 이후로 지리한 하락 장세를 보이던 암호화폐 시장에 조만간 훈풍이 몰아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알트코인들의 대표주자 격인 리플에 큰 호재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 때문입니다. 아니, 느낌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자, 그 근거가 되는 핵심 사안과 더불어 리플의 향후 전망 및 현재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앞으로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조만간 리플이 큰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핵심 사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재무부가 연준 및 백악관과 디지털 달러 정기 논의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달러라면 가상화폐죠. 불과 며칠 전에 미국 재무부가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또 백악관 관계자들이 CBDC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고 해요. CBDC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죠. 그러니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의 약자죠. 그러고 나서 바로 같은 시간에 이 리플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선점을 위해서 그 세계 20개국의 중앙은행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리플을 그 세계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로 채택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입장 전환이라고 봅니다. 입장 전환이라면 뭐냐면 그동안 SEC가 리플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미국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것이죠. 그동안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미국이 가상화폐가 활성화되면 달러 패권이 위험해지니까 그에 대한 반격으로 SEC를 통해서 리플이 증권입네 어쩌네 하면서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입장 전환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골자죠. 놀라운 변화예요. 백악관에서 디지털 달러를 정기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것이 말이죠. 자, 이런 배경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가 앞으로의 화폐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혼자서만 강제로 반대로 나가려는 시도를 해봤자 미국 시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심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깨달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말경에, 내년 11월이죠. 그때 미국 대선이 있죠. 미국 대선이 있는데 그 강력한 경쟁자가 누구입니까? 공화당의 트럼프이죠.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대통령을 한번 하면 연임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트럼프는 4년 한 번밖에 못했죠. 자,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가 강력한 후보로 올랐고 또 최근에 실시한 2024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투표 양자 대결에서 응답자의 46%가 트럼프를 찍었고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얻어서 트럼프가 앞섰다고 그래요. 자, 공화당 내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만큼 바이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없고 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겠죠. 거기다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 있는 가상화폐를 바이든 정부가 짓누르고 또 리플을 제재하고 그렇게 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지금 가상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금 밀리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조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더가면서 SEC를 통해서 리플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장을 전환해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의 도도한 물결로 밀려오는 가상화폐 시장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만약 그렇게 하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죠. 첫째는 어차피 앞으로 전 세계의 대세가 될 가상화폐 시장에서 역시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핵심 암호화폐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좋은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미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보기는 힘들죠. 세계의 많은 나라들, 그중에는 중국도 있죠. 자, 어떤 나라를 포함해서 비트코인은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더 이상 미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신들이 패권을 쥐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패권을 쥐려면 미국의 회사에서 발행한 미국의 암호화폐라면 미국에게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전 세계 3대 가상화폐 중에서 미국 회사이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암호화폐가 무엇입니까? 바로 리플이죠. 바이든 정부는 바로 이 리플을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달러로 사용하는 것을 면밀히 고려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의 일석이조의 전략 중에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꺾고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략이죠. 바이든 정부가 리플을 미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로 채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모든 알트코인의 대표주자 격인 리플이 살아남으로써 모든 암호화폐가 되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바이든 정부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와의 가상 대결에서 박빙의 차이로 지고 있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이런 두 가지 현실적인 계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갑자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논의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SEC를 통해서 리플을 집문개고 암호화폐를 집문개하려고 하던 그동안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행보죠. 자, 그와 동시에 리플은 또 백악관의 그런 행보에 맞춰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전 세계 20개국 중앙은행과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그동안 바닥에서 헤매던 리플이 일대 반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자, 이것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리플은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세계 3대 코인 중에 하나인 리플이 그동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들이 다들 잘 나갈 때 리플만 그 소송의 우려 때문에 전혀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전망이 아주 좋은 종목이 어떤 악재 때문에 남들 다 갈 때 가지 못했다면 그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에 어떤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는지는 오랜 세월에 걸친 투자의 역사들이 정확히 증명을 해주죠. 자, 수년 전부터 리플이 100만원을 넘게 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리플은 전 세계의 은행 송금 결제용 수단으로 아주 탁월한 좋은 기능을 보여주는 암호화폐라서 전 세계에서는 이미 자국의 화폐로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일 조 바이든 정부가 리플을 중앙은행 화폐로 사용할 것 같은 어떤 움직임, 어떤 시도 그런 것이 감지되기만 한다면 리플은 그때부터 크게 상승해서 아마도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언제나 폭등의 순간, 대박의 순간은 그렇게 모두가 방심하거나 또는 낙심할 때 어느 날 삽시간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라는 치열한 경쟁에서 소수가 돈을 버는 원리이죠. 자, 그러므로 리플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리플이 완전히 바닥 가격인 상태에서 이미 리플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플을 추가 매수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만에 하나 앞으로의 일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리플을 그동안 너무나 조금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가격이 완전히 바닥 가격이니까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야 중에서 박앤세일을 기다리지 않는 분야는 오로지 주식시장밖에 없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할 당시에는 주식시장만 있었고 암호화폐 시장은 없었죠. 그러니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무슨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모든 종목의 가격이 하락할 때 그것이 박앤세일인지를 눈치채지 못하죠. 오히려 박앤세일 하는 것을 걱정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종목들이 하락을 해서 싼 가격일 때는 사지 않다가 나중에 다시 가격이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상당히 많이 오른 후에야 그때서야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므로써 도무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행동들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중심리에 당하기 때문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눈만 뜨면 보이고 들려오는 언론의 선동질에 당하고 또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은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리플은 지금 아주 전망 좋은 종목인데도 그 소송의 우려 때문에 아주 바닥 중에 바닥을 헤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아주 의미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SEC와의 소송 판결은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 날 것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측을 했다가 최근에는 상반기 안에는 될 것이다 또는 올해 안에는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예측일 뿐이지 판사가 마음 먹으면 당장이라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리플과 SEC와의 소송은 리플의 승소 내지는 또는 합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의 체면을 살려주려면 승소보다는 합의 쪽이 훨씬 부드럽겠죠. 그래서 제가 리플과 SEC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만간 엄청난 큰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부디 리플은 물론이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을 비롯하여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수익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